네, 현재 시장 분위기 간단히 짚어보죠. 권미정 증시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네, 권미정 캐스터. 네. 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 너무 힘을 못 드린 게 아닌가. 네, 이 시장이 어려울 때도 우리는 힘이 됐어야 됐는데 오늘은 좀 반성을 해봅니다. 힘이 네. 될 수 있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근데 좀 힘이 날 만한 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네. 시장 강하게 좀 상승을 해줬고요. 중간에는 WTI가 다시 90달러 선 위까지 올라서면서 시장의 상승폭을 조금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4%대의 상승세를 계속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하루 만에 30% 올랐다가 또 하루 만에 30%가 빠진다라는 거는 저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의미 정도가 있지 않을까. 유가가 이제 100달러를 넘어가서 아득히 멀어졌다라고 싶지만 금방 또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라는 네. 희망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늘 떨어져도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경계심도 가져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외국인들이 지금 보름 만에 지금 조 단위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네. 코스피에. 이거는 슬슬 그래도 글로벌 투심이 충격에 조금 더 둔감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일본이 오늘 일본 증시 얼마나 올랐는지 봤어요 혹시? 아직 보지 네. 못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올랐을까요? 우리 코스피가 한 4% 올랐다면 일본 증시는 한 2%대 우리보다 확실히 좀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거. 떨어질 때는 같이 많이 빠졌잖아요. 오를 때는 네, 왠지 기분이 조금 더 좋네요. 그렇죠. 원래 남의 불행이 또 우리의 행복 뭔가 아니겠습니까? 주가에도 한일전이 있다면 오는 게 그렇죠. 아닐까. 예, 다음에 이 사태가 끝나고 증시가 대폭 반등을 한다면 그 주역은 역시 K 증시겠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는 점. 일단 여기서 희망을 좀 가져보고요. 어떻게 좀 힘이 됐겠죠? 이 정도면은? 네. 미정 캐스터 오늘 좋겠습니다. 증시 어떻게 봤어요? 오늘 증시가 그래도 오늘도 뭔가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또 예상대로 걸려가지고 정말 뭐 사이드카 정도는 한 3월 달에 몇 번이고도 발동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이제는 뭐 사이드카 정도는 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 네. 매수 어느새. 사이드카도 걸리니까. 네, 네. 어느새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거는 근데 전쟁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는 뭐 곧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란 측에서는 전쟁 끝내는 건 우리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혼자서 끝낼 수 있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사실 워낙 아까 전에 급등락이 좀 강한 최근 시장이었다 보니까 네. 시장이 어떻게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표로 한번 정리해 왔는데요. 코스피와 삼성전자 이런 뭐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와중에 지금은 최고점 대비해서 한 13%, 14% 여전히 좀 두 자릿수대 낙폭을 좀 가져가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중간중간에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온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5%대 하락, 조선은 9%대 하락했고요. 방산은 그래도 이번에 방산주를 좀 선방해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마이너스 6%대의 낙폭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의외로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네요. 네, 아직 20만 원 선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래도 앞자리가 아직 20만 원 선 앞이니까 지금 살만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트럼프 말대로 일단 이란에 있는 주요 시설들은 대부분 타격이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더 센 공습을 서로 주고받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탄약이 일단 부족한 것 같아서요. 네. 최악은 지났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은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관심은 앞서서도 좀 짚어봤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뚫어내느냐 여기로 좀 옮겨간 걸로 보이는데 앞서 이 반등장에서 지금 한국장이 일본보다 훨씬 지금 가파르게 오르는 중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해외에서도 지금 좀 K 증시를 보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지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오늘 블랙록 같은 경우에서도 주식 투자 쪽의 최고 책임자 분께서 CIO이신데 우리 한국 시장이 저가 매수할 절호의 기회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네. 지금이 한국 주식을 저가 매수할 절호의 기회인데 한국 증시가 실제로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보면 아마 역사적으로는 가장 큰 조정상에 한 10위권 안에 들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도 근데 이미 이전에 60%를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60% 상승 후에 12% 하락이면 여전히 48% 상승이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 사이클 내 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시경제 상황이 좀 안일해지는 것은 경계하더라도 지금이 좋은 저가 매수 시기이다 이렇게 언급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투자 기회가 존재하는 시장이다 이야기한 거 참고하시고요. 또 올해 블랙록의 지분을 늘린 종목으로는 KTNG와 우리금융 같은 밸류업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바이오주에서는 HLB가 있었으니까 참고하시죠. 예, 외국인들도 아마 포모가 왔지 않았을까요? 지난번에. 그래서 네. 이번에는 아마 좀 달려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지만 역시나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 네, 경계감을 꼭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오늘 아침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8시까지만 하더라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아니지만 전쟁을 곧 끝낼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 우리가 잘 호위할 수 있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지만 네. 그 이후에 오전 시간에 이란에서 종전은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봉쇄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에 또 드론 발사를 공격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호르무즈 해협 이미지를 좀 들고 왔는데요. 지난주가 6일 같은 경우는 저 해협을 지나가는 유조선이 다 정박 상태였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저게 다 빨간색 동그란 점이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 8시경에는 배들이 일렬로 줄을 서서 화살표 모양을 좀 가리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살표는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유조선들이 일렬로 줄선 모습이 확인이 됐고 오늘 아침 8시에는 그리고 오늘 오후 1시에 이미지를 또 들고 왔는데 아직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은 없어요. 다시 돌아오는 것 같던데. 네,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간색 화살표가 많아졌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고 오늘 오전에는 뭔가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이란 쪽에서 또다시 드론 공격을 하고 이란 쪽에서 석유 한 방울도 안 나가게 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또다시는 아직은 못 움직이는 모습, 이 오후장에는 좀 확인이 됐습니다. 예, 경계감을 여전히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장 또 하나의 관심은 코스닥 밸류업 ETF 앞서서 잠깐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편입된 종목들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성적들이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은 삼성 자산운용 쪽의 종목들이 성적표가 훨씬 잘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래도 사실 삼성 자산운용 쪽의 ETF가 사실 네. 타임폴리오 ETF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액티브 자산운용. 네. 타임폴리오가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워낙 ETF 쪽에서 잘 좋은 성과를 냈다 보니까 근데 나온 종목들을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을 많이 담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는 종목들이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오늘 삼성 자산운용에서 담은 종목들 특히 큐리언트와 성호전자 이 종목을 투자 비중에서 가장 많이 담았는데 사실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시총 70위권 바이오 기업이고요. 뭐 하는 회사예요, 여기? 바이오 기업. 바이오 기업이요. 네, 이고요. 그리고 성호전자는 뭐 하는 기업인지 압니다. 네. 성호전자는 엔비디아 공급망 업체 ADS테크를 인수하면서 최근에 시가총액이 좀 급격히 불어난 종목인데 이 종목도 아직 시총 28위예요. 아니 공부를 하려면 둘 다 가져오지 왜 하나만 공부해 온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종목인데 그만큼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던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이 뭐길래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큐리언트와 성호전자가 2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ETF의 투자 비중은 수량이 아니라 평가 금액 기준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큐리언트와 성호전자의 ETF 내 투자 비율이 확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ETF 공개로 인해서 오늘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나온 코액트 액티브 ETF에서 상위 10개 종목 중에 파도만 하락하고요. 9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중에 6개 종목이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긍정적인 흐름도 있지만 ETF 편입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또 시총이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훨씬 더 크게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타임폴리오 코스닥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시총 상위주 중심의 편입이라서 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있었고요. 톱 10개 종목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3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담은 종목은 파두와 ABL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이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는 좀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 듯합니다. 또 재미있는 점이 엔터사들이 두 자산운용사 둘 다 담지 않았다라는 점인데 엔터사 중에서 YG만 남겼다면서요? 맞습니다. 오늘 YG만 담고 하이브가 아마 코스닥에 있었으면
하이브를 좀 담지는 않으셨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도 들었는데 네. YG 엔터테인먼트는 양사가 모두 편입을 했고요. JYP 엔터와 SM은 양사 모두 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YG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 4분기 실적 발표 때는 그냥 좀 무난한 수준이었다 이야기하면서 목표가 하향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최근에 빅뱅이 공연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상향 의견이 하나 나오기는 했었는데 YG 엔터를 담은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블랙핑크가 있으니까. 네, 블랙핑크도 있고 빅뱅도 있고 이런 좀 거대한 기업이 큰 그룹사가 있는 YG 엔터를 좀 긍정적으로 담은 것 같고요. 또 오늘 좀 특이한 부분으로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코스닥 코엑트 ETF 중에서 알테오젠 같은 대형 바이오 종목들도 없고 뭐 미용 의료기, 클래시스나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들 역시 없는 것이 좀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좀 더 성장성이 높은 쪽에 새롭게 모험적인 베팅을 해보는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내일 본부장님 나오시면 자세히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권미정 캐스터와 시장 상황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정해창 선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선임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타코 트레이드 나오곤 있는데 이란이 끝낼 생각이 아직 없어 보이는데 말이지요. 당분간 증시나 유가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우선 방향성을 지금 전망하기보다는 대응이 아직까지는 주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기존에 사태 초기에 전망드렸던 유가가 한 85달러 정도를 상단으로 제시드렸던 바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시드렸던 유가 상단은 이제 사태가 1에서 3개월 정도 진행되는 단기 시나리오에서 이 정도가 상단일 것 같고, 만약에 장기 시나리오로 가면은 그때 이제 100달러를 넘어가거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바 있었는데, 어제 이제 100달러에서 120달러까지 근접했던 상황은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런 지정학적 갈등이 통제를 벗어난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선반영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현재 같은 경우 이제 WTI 유가가 한 85달러 정도까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전 현재까지는 과도한 비관론은 좀 지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에 지금 바뀐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면 여전히 미국과 이란은 강경 발언을 이제 지속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하는 것이 이제 전면전 우려나 장기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한다면, 어제 이제 이란의 모든 것을 파괴했다라고 얘기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부터는 이제 미국의 강경 발언은 이제 이란의 이제 군사적 반격 능력이 상실됨으로써 사태가 종료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미사일이나 드론 반격 강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또한 장기화와 고유가 상황 자체가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G7이나 EIA 쪽에서 뭐 전략 비축력 방출 이런 논의들도 있었던 거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번 전쟁이 미국 입장에서는 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3월 말에 중국과의 협상을 위한 지렛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작전 기간은 4에서 5주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11일째 진행 중이죠. 사실 미국이 예상하는 기간보다 조금 빠르기는 하지만 한 3월 정도까지는 해당 전쟁 리스크가 노이즈로 계속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태 종결을 앞두고 뭐 이란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강경 발언과 무력 시위가 언제든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리스크 관리가 현재로서는 리스크 관리와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코스피 5,000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코스피 5,000선 구간은 PER 기준으로 8배를 하회하는 구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PER 8배 밑으로 내려간 적이 거의 드물거든요. 뭐 미국의 신용위기 강등이라던가 코로나 사태 뭐 이런 사태들을 제외하면은 거의 드문 일이었는데 해당 구간의 지지 구간을 저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5천선에 근접하거나 일시적으로 하회한다라면 오히려 저희는 매수 기회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 투자자분들 아마도 이 지금 기존의 주도주들하고 뭐 방산, 신재생 이런 전쟁 관련주들을 바벨 전략으로 같이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태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의 출구 전략을 어떻게 좀 잡아보면 될까요? 예, 우선 출구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조금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유 업종이라던가 신재생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저희가 보기에는 뭐 실제 뭐 이런 연간 수익 이런 것보다도 장기화 전망에 따라 어떤 우려나 기대를 좀 선반영하거나 아니면 테마성 수급도 가세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에 접근하시는 거는 사실 현재 이벤트 드리븐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뭐 접근하시는 거는 이제 당연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향성이 틀렸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장기 투자로 전환되는 것을 이제 지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방향성이 틀렸다는 판단이 드실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손절을 하고 나오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사실 뭐 단기 변동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지정학적 구도 자체가 뭐 이런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뭐 미국이 이제 유럽이나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산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은 글로벌 지정학적인 긴장도 자체가 높아지는 형태로 인해서 각국의 방위비 증가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그림이 뭐 당분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방산업종 쪽에서 밸류에이션은 높지만 실적 전망이라던가 중장기적인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난주라던가 아니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이번 장세에서 지수 전체가 빠질 때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 업종이 될 수 있음에도 같이 하락하는 어떤 투매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될 때에는 오히려 뭐 변동성을 활용한 주도주 비중격대의 한 측면으로 함께 접근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용호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신증권 정해창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소비 트렌드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경일셀 박희경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아주 솔깃한 소식들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어떤 키워드를 떠오르고 있는지 볼까요? 네, 구글에서 주목받은 키워드 4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M의 하츠 투 하츠가 이제 루드라는 신곡으로 이제 검색이 많이 늘었고요. 또 에이블 CNC의 자회사 미팩토리의 화장품 브랜드 머지가 검색이 증가했습니다. 또 이젠 진짜 코앞으로 다가온 이제 펄어비스의 신작 붉은 사막 검색량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요. 드디어 다가왔군요. 네, 마지막으로 달바 글로벌의 달바도 검색이 더 늘었던 모습입니다. 네, 역시 뭐 이란 전쟁발 충격을 같이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업종마다 영향이 좀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뭐 K컬처로 묶이는 업종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아무래도 엔터 같은 경우는 좀 팬덤의 영향력이 좀 더 강하고 네. 게임은 디지털 컨텐츠 수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적인 물류 민감도는 좀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뷰티 같은 경우는 실물 배송이 필요하기도 하고 최근에 중동 쪽 수출이 좀 가팔랐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 영향이 좀 가장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우리 K뷰티가 미국, 일본 뚫고 이제 중동으로 뻗어나가는 중이었는데 타격을 이거 어느 정도로 놓고 봐야 될지. 중동 시장이 이제 K뷰티 기대감이 작년부터 강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텐데 네. 작년 화장품 한국에서의 수출액이 약 110억 달러였는데 예. 사상 최고치였죠. 그 중에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향 수출이 약 2억 7천만 달러, 66.2% 급증을 했었고요. 중동에서 규모가 두 번째로 컸던 사우디 향이 이제 30.8% 증가를 했었습니다. 좀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이나 중국 중심이었던 이 화장품 수출이 중동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그런 대목이었는데요. 예. 다만 여기에서 같이 보셔야 할 건 절대 비중입니다. UAE나 뭐 사우디 성장률이 가팔랐긴 했지만 이란까지 합산한 걸 보면 한국 전체 화장품 수출의 3.3% 비중입니다. 성장률은 좀 강하지만 아직 산업 전체의 실적을 좀 좌우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란 뜻이고요. 네. 그래서 당장 업종 전체가 직접 타격을 받는 구조라기보다는 회사별로 체감하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일부 같아요. 어떤 신사업에 낀 불확실성 정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특히 또 이제 중동의 직접적인 소비 타격보다는 아무래도 물류비나 뭐 유가, 뭐 환율 같은 변동성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동 쪽으로 그러면 익스포저가 많이 노출돼 있는 뷰티 기업이 어디냐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뷰티 유통기업인 이 실리콘2입니다. 예. 25년 기준으로 중동 매출이 1,180억 원이었는데요. 전체 매출 대비해서는 약 11% 수준이었습니다. 네, 북미가 21%, 유럽이 36%, 아시아가 18%였으니까 좀 중동이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으로 올라와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군요. 실리콘투 중독 노출도 상대적으로 높다. K뷰티 대장주 APR은 그렇다면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네, APR은 25년 연간 기준으로 미국 비중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 회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 일본이나 기타 국가 또 한국도 높고요. 근데 이제 UAE나 카타르에서의 뷰티 마케터 채용을 좀 진행을 한 바 있었고 지난해부터 회사 측도 중동을 공략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왔기 때문에 좀 당장 실적 중심 축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공략에 나서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주가도 뭐 중동 사태 여파를 거의 다 되돌린 걸로 보입니다. 오늘 검색 키워드에 올라온 달바는 어때요, 그러면? 달바는 해외 비중이 전체 대비해서 63%로 높긴 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동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가장 높은 지역이 이제 일본, 그리고 북미, 러시아, 아세안 이 중심이고요. 중동 시장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아마존에서 달바 미스트 잘 팔리고 있다. 요 정도겠고 네. 좀 시작 단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임 쪽에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뭐 검색어에 떴는데 중동 사태랑은 관련이 없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게임은 상대적으로 좀 지정학적 리스크 청정 구역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리적인 배송이 필요 없기도 하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3월을 좀 게임 섹터에 대한 시장의 좀 고정관념이 좀 변할 수 있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변할 수 있는 시기다. 네, 좀 3월에 우리 게임사들이 좀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받던 그런 장르에 도전하는 신작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예. 넷마블, 펄어비스, 데브시스터즈가 주인공입니다. 이 세 게임들이 각 장르에서 좀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게 된다면 한국 게임은 특정 장르에만 좀 매몰돼 있다는 그런 시장의 편견을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참 어두웠는데요. 게임 업계들. 뭐 달라진 게 있는 거예요? 네, 좀 조심스럽지만 빈집에 볕이 들고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최대 15%로 인하하는 정책이 눈에 띄입니다. 네.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27년 기준으로 모바일 비중이 높은 그런 게임사들의 영업이익이 좀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전망인데요. 특히 넷마블의 경우에는 수수료 절감만으로 영업이익이 약 20%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구권 비중이 높거나 뭐 그러면서 모바일 비중이 높아서 정책 도입 초기부터 즉각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업체들에 대한 주목이 필요합니다. 네.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 정책 한국에서는 뭐 올해 12월에 순차 도입된다라고 해서 내년 매출에 영향을 준다. 자, 일단 밝은 미래가 게임 업계 기다리고 있다. 이 점이 좀 백그라운드가 든든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누가 그럼 갈만하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3월에 이 신작의 성패에 많은 게 좀 달렸다 싶네요. 네, 뭐 실적 1분기 실적 관련해서도 넷마블을 포함해서 주요 게임사들이 좀 실적 개선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고 좀 3월 말씀 주신 이 신작들이 연달아서 안착을 해준다면 이제 4, 5월에는 게임 섹터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가 좀 쉬어가게 된다면 이런 구간에서 게임주가 의외로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중동 충격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데 주가는 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은 종목들 잘 선별하신다면 다음 실적 시즌에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경에이셀 박희경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